이런 현상이 중간에 어떤 저항이 있어서 얘네의 그 전하를, 그 기전력을 소모시키는 애가 없다고 하면요. 이런 현상은 무한히 반복됩니다. 이런 걸 전자기적 진동이라고 하죠. 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전자기적 진동과 교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기장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축전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호흡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기장, 코일, 유도기, 인덕터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왔었죠. 그런데 그 두 개가 과연 같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라는 게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쭉 정리하는 시간 앞에 좀 차분히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진동과 관련된 현상 가지면서 교류를 소개를 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류 회로 안에서는, 그러니까 교류 전원 안에서는 얘네가 또 어떤 다른 특성을 지니는지 거기까지 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토리 안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 지금까지 강의 마찬가지로 스토리 쑥 훑어야겠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스토리를 진행을 해왔나요? 맨 처음에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 멀리 떨어져 있는 전하를 띤 두 물체는 끌어당기거나 서로 밀어낸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힘을 가하는 거 보니까 오, 뭔가가 있나 보다 하다가 보니까 알아낸 게 바로 전기장이었죠. 그 다음에 전기장만으로 우리가 설명하기가 힘든 게 여기서 얘한테 힘을 줬는데 얘가 운동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위배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전에도 어떤 에너지를 잠재적으로라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 빌딩 위에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것처럼 어떤 방향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그런 뭔가가 존재를 해야 될 텐데 거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 부른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거기까지 와서 이 전기 포텐셜의 차이를 전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로 이론으로 넘어왔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전기 포텐셜을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에 대한 축전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축전기의 발명은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됐느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전류 혹은 전하를 배터리에서부터 끌어오려면 오래 걸리니까 급작스럽게 빠르게 뽑아쓰기 위해서 혹은 축전기에 또 어떤 성질이 있었죠? 전압에 의해서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전압 노이즈에 대해서 버퍼 역할로 사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 얘기, 유도기 얘기, 코일 얘기, 인덕터 얘기 다 같은 얘기인데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자기장 같은 경우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전하의 움직임을 통해서 생겼죠. 근데 우리는 양전하는 움직일 수가 없고 자연에서는 항상 전자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원자 내에서 전자가 그 양성자를 공전하면서 자전하는 그때 생기는 게 이제 그 자기 모멘트 현상이었고요. 자기 모멘트가 한 방향으로 정렬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연구자석이라는 걸 발견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과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거 같은 경우에 어떻겠어요? 전하의 흐름만 만들면 된다? 그럼 우리 포텐셜 차이가 존재하면 전하가 힘을 받는데 그럼 회로 내에서 전류를 흘리게 만들면은 그 주변으로 자기장이 생기겠구나 라는 식으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전자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장에 대해서 어떤 그 놓치고 있는 성질이 하나가 있었어요. 새로 발견된 성질이죠. 어떤 거였어요? 이 축전기가 전압의 변화를 싫어하듯이 이런 유도기, 인덕터 이런 애들은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했어요. 근데 자기장이라는 거는 전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항상 존재하는 놈이기 때문에 전류의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로 우리가 대체돼서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 회로 이론 안에서 유도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도 모터 내에서 어떤 연구 자석을 이동시키는 그런 힘을 제공하는 그런 에너지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이기도 했으며
똑같이 전압처럼, 그러니까 축전기처럼 얘도 어떤 필터 역할, 전류의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얘가 스스로 유도기전력을 만들어내니까 급격하게 전류가 변하는 노이즈가 있는 그런 전류 노이즈가 있는 회로 안에다가 얘를 넣으면은 필터링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두 소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그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 혹은 전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을 했고요. 근데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전류 혹은 자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을 했습니다. 축전기의 특징,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물리적인 특징 말고요. 우리가 회로적으로 특징을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죠? 과도 상태와 정상 상태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과도 상태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변화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반응, 상태, 파형 이런 것들을 의미를 했고요. 그다음 정상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충분히 그 변화가 더 이상 시스템 영향을 끼치지 않고 거의 뭐 500년 후의 상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과도 상태에서는요, 전압의 급격한 변화를 차단을 했었죠. 그래서 차단을 어떤 식으로 해요? 얘는 전류를 흘리면서 차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충전과 방전 시, 요게 이제 축전기의 과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의 축전기는 끊어진 회로기 때문에 요로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충전되고 여기서 충전되는 걸로 인해서 여기서 여기로 가상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그 시점, 그게 바로 과도 상태 시점입니다. 근데 정상 상태의 경우에는 어땠어요? 이제 여기에 충전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우리가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외부 배터리 같은 거를 인가를 해줬었는데 이 배터리 전압과 이 축전기의 전하가 찰수록 전압이 더 높아지죠. Q는 CV. 그래서 점점 전압이 높아지다가 결국 이 전지의 전압과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전지의 전압과 이 전압이 똑같아지니까 여기서 여기로 전기장이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럼 전하가 이제 이동을 할 수 없겠네요. 그럼 여기서 조금이라도 전하가 더 충전이 안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는 요 회로는 그냥 여기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두 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이 전하를 에너지의 형태로 담고 있는 그런 장치만 존재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축전기의 전압을 전류로만 바꾸면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요런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그래서 과도 상태 같은 경우엔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차단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딱 닫으면은 여기서 전류가 급격하게 흐르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싫은 얘는 어떻게 할까요? 요 위쪽을 플러스로 만들고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키겠죠. 어떻게 감소가 되느냐? 맨 처음에는 여기서 그 전기 포텐셜이 10V만큼 차이가 나니까 전기장이 굉장히 세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신난다고 가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어떤 놈이 그 자기가 낼 수 있는 유도기전력 E라는 어떤 유도기전력을 만들어서 요 순간적으로 여기 사이에 그 전기 포텐셜 차이가 10-2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전기장이 그만큼 약해지니까 전류가 적게 흐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차단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크기는 LDI/dt 요런 식으로 그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해서 과도 상태의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정상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DI/dt라고 했어요. 그럼 전류가 변화하는 상황에서만 전압이 걸리는 건데 한 50년이 지났어요. 이거 다치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서 전류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0이면은 어떤 그냥 도선이나 무방해요. 그럼 얘 그냥 쓱 이었다고 봐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분의 10V에서 5A 요런 전류가 흐르게 되고 거기 안에서 얘는 아무 의미도 못하는 그런 심볼이 되게 됩니다.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에서 각각 축전기와 유도기의 성질 잊으셨다면 여기서 복습하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둘이 만약에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이 축전기를 먼저 전지로 충전을 합니다. 이게 10V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축전기의 정상 상태까지 충분히 도달을 한다고 하면 여기 10V가 차 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 요거를 요쪽으로 옮겨서 이 인덕터와 연결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일단 약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일시정지 시키고 제가 정답 말하기 전에 친구들도 한번 혼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전하가 충전이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여기서 전기 포텐셜이 맨 처음 여기보다 높았으니까 이 플러스가 이쪽으로 왔을 거고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왔을 겁니다. 그럼 딱 넘기는 순간 얘 입장에서 얘는 어떤 기전력 장치겠죠? 그래서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보다 전기 포텐셜이 높으니까 전하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인덕터는 과도 상태에서 어떻다 그랬죠?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를 싫어한다 그랬죠. 그걸 방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요쪽으로 자기가 어떤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래도 대세는 거스를 수 없겠죠? 항상 얘는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그랬다시피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쭉쭉쭉쭉 다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가 다 0V까지 돌아왔습니다. 근데 0V까지 돌아왔으면은 이제 전류가 더 안 흘러야 될 텐데 이제는 또 요 놈이 갑자기 자기 성질을 발휘하네요. 전류가 흐르던 게 없어지면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거를 더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자기가 그 기전력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전기 기전력이 얘에 의한 기전력은 없어졌는데 얘에 의한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마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원래 10V, 10V 그러니까 플러스 10, 0V였다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플러스가 다 일로 가가지고 이게 중성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얘가 더 전류를 흘려보냈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호가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여기가 10V고 여기가 0V가 될 때까지 반대로 또 충전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는 또 얘가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지겨워졌어요. 금방 정상 상태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나 귀찮아. 이제 가만히 도선인 척하고 있을래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요놈이 나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나 다시 전기장 만들래 하고 전기장을 만들어서 전류를 반대쪽으로 흘리기 시작하죠. 이런 현상이 중간에 어떤 저항이 있어서 얘네의 그 전하를 그 기전력을 소모시키는 애가 없다고 하면요. 이런 현상은 무한히 반복됩니다. 이런 걸 전자기적 진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전기와 코일이 함께 존재하는 회로에서는요. 축전기와 코일이 에너지를 주고받아요. 이 주고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그 전압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축전기의 그 에너지는 2분의 1 CV제곱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 전압이 플러스로 걸리든 마이너스로 걸리든 어쨌든 걸려있기만 하면 축전기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덕터의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기만 하면 여기에 에너지가 담긴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충전이 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시점은 뭐라 그랬죠? 여기에 플러스 Q쿨롱이 나 있고 여기 마이너스 Q쿨롱이 돼 있고 여기에 만약에 10V라고 그러면 여기에 10V가 돼 있는 가장 축전기의 에너지가 많이 차 있으며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되어 있는 상황. 여기서 1, 2, 3, 4, 5, 6, 7, 8 중에 어떤 걸까요?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류는 하나도 흐르고 있지 않지만 축전기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3, 7 요 포인트 중에서 요쪽, 그러니까 이게 V가 요쪽 방향으로 돼 있을 때도 에너지가 크고 요쪽 방향으로 돼 있을 때도 에너지가 클 텐데 일단 맨 처음 시작은 요쪽 방향으로 돼 있는 요 3번 상황부터 우리의 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럼 축전기의 전압이 플러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코일의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될 텐데 여기서 보면은 그 3번, 4번, 5번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5번으로 넘어올 때 여기서 그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른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보면은 우리 코일의 I 방향은
요쪽 방향이 아마 그 I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있다가 요 Q클롱이 점점 인덕터 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전류는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전류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럼 축전기의 전압은 Q가 점점 감소하니까 Q는 CV, V는 C분의 Q 해서 여기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축전기의 전압이 감소하고 전류는 점점 증가하다가 축전기의 전하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단의 전압차는 하나도 없는 이 상황까지 다다랐죠. 지금 5번 상황입니다. 이런 5번 상황 속에서는 전류는 최대한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덕터라는 놈은 자기가 많이 흐르고 있는 그 전류를 없어지고 싶지 않아요.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6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아무것도 지금 중성 상태인데 지금 인덕터에서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 기전력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위쪽이 플러스였는데 여기로 오면서 아래쪽이 플러스가 되고 전기장의 방향도 바뀌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기전력의 크기, 요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기전력의 크기가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인덕터에 흐르고 있는 전류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는 하니까 양수에 있기는 하지만 점점 기울기가 꺾여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럼 축전기의 전압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대쪽으로 전하가 점점 충전이 되니까 음의 방향으로 축전기의 전압은 점점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맨 처음에 내가 했던 그만큼의 쿨롱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득 찼어요. 되게 웃기는 현상이죠? 아니 내가 이거 빼내려고 지금 이렇게 겨우 했는데 그 인덕터라는 놈이 다시 되돌려놨어. 그러니까 축전기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인덕터가 조금이라도 힘이 약해진 지금 여 포인트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 포인트가 5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포인트가 7번이에요. 지금 3번과 7번에서는 축전기가 가장 에너지도 많고 힘이 세니까 축전기를 주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닌 상황, 그 5번과 9번 이런 상황에서는 인덕터가 힘이 세니까 코일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시점, 이 시점은 그 7번 시점이에요. 지금 여기가 5번이고요. 여기가 7번인데 요거 좀 맞춰서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가 5번, 여기가 7번.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코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전기가 지금 힘을 다시 발휘할 때죠. 그럼 축전기가 지금 전압이 가득 차 있으니까 지금 축전기가 내 전기장이 제일 세라고 하고 이게 다시 기전력 장치가 돼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전류를 흘리게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코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기가 기껏 전류를 0으로 만들어놨더니 새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는 게 싫기는 하지만 아직 축전기가 힘이 가장 센 시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전기는 그 전하를 계속 이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코일의 전류는 점점 그쪽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축전기의 전압은 점점 전하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다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은 다시 힘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3, 5, 7로 오는 과정에서 7에서 넘어가는 과정은 부호만 바뀌었지 똑같은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다시 이런 식으로 증가해서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4, 5, 6, 7, 8, 1, 2가 다시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 여러분도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사인 웨이브죠. 사실 사인 웨이브라는 게 수학적으로 태초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이용했다기보다 이런 현상은 기존에 우리 용수철이라든지 아니면 기계 쪽에서 먼저 있어 왔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인이 등장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사인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